네, 시장은 32포인트로 빠지고 있습니다. 1930도 뭐 무너졌고. 자, 말씀드렸죠. 11시 40분이 넘어서는 이 순간부터는 네, 제 시간입니다. 사유화하고 있죠, 방송을. 자, 배고프신 분들은 점심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문제 정답을 알려지기 전에 우리 저 김주영 기자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막 계속 하려다가 못했어요. 네. 지난번 시간에는 운동화 신고 나와가지고 이 부동산 현장을 다니는 네. 취재 기자의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은 골프화 비슷한 거 신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삼성물산의 후원을 받는 이 여자 골프 선수가 이제 약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 반장님께서 이 신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소녀시대 제시카 신발이라고, 네, 젊은이들이 많이 신는 로퍼라는 신발이에요. 골프화가 아니고. 로퍼? 네, 로퍼요. 아, 로퍼. 네. 제시카.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저 이규찬 기자가 제가 핸드폰 너무 비싸게 샀다고 가지고 엄청나게 그 쿠사리, 네, 야박을 하더니, 네. 오늘도 김주현 기자가 또 제시카 신발을 모른다고 또 아주 또 저를 난감하게 하는군요. 자, 어제 문제 정답. 자, 어제 문제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진, 고려 포리머, 세우글로벌, 조선선제, 신세계 INC, 팀스, 키스코홀딩스, NC소프트 8개사의 공통점은 자, 2012년 무차입 회사로 돌아선 겁니다. 정확한 게 무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2011년에는 이자를 좀 냈다가 2012년에는 이자 비용이 제로가 된 회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답을 적어주신 분은 이분들입니다. 자, 아래 나가겠죠, 당연히. 자, 아이디 우리 김주영 기자가 읽어주시죠, 한번. 네, 아이디 콩사탕, 네, 라니, 아놀도, 황제의 옥새. 축하드립니다. 정답 네 분입니다. 세 권의 제 책과 한 권의 우리 교수님 권대중 교수님 책을, 네, 특히 권대중 교수님 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39,000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문제를 바로 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아니죠. 진행 먼저 하라는 우리 또 OPD의 지시입니다. 지시를 잘 따라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제 방송이지만 큰일 납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과 관련해서요. 이게 뭐냐면 요즘같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STX 조선해양도 채권단한테 좀 자금 좀 이제 지원해달라 이렇게 자율협약을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은 나지만 이자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이자 부담이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에서 투자자분들은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챙겨보시라 해서 제가 저 문제를 내드린 겁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이 제로로 된 회사들 한번 그 주가를 한번 제가 한번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도리코 한번 보시죠. 신도리코. 이거는 자, 일봉이 이렇고요. 자, 주봉. 자, 월봉. 월봉으로 보니까 좀 별로고. 네. 주봉으로 보면요. 이게 무차입 경영을 하니까 이렇게 부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도리코는 이제 연해 2011년, 2012년 계속 했던 거고.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남양유업, 무차입 경영을 하는 대표적인 그 짠돌이 회사죠. 자, 남양유업의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꾸만 사는데요. 이 보십시오. 네. 주봉으로 이게 최고가. 자, 월봉으로 봐도 거의 뭐 최고가다. 110만 원도 넘어선다. 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볼까요? 유한양행도 무차입 경영을 하는 제약사죠. 월봉으로 보니까 약가 인하로 빠졌지만 다시 또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좀 따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다 이렇게 되느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건데. 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도 무차입 경영 아닌가요? 아까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막 38만 원 하던 주가가 김택지 씨가 팔고 하다 보니까 반토막 아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해서 정말 100% 다 좋은 거냐? 좋은 주식이냐? 잘 오를 주식이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투자 위험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하시는 말씀은 투자할 때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STX 조선해양이 이제 채권단에 이제 자금 지원 요청을 하면서 STX 그룹의 동반 엄청 빠졌잖아요. 네, 가지고 그렇죠.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2012년과 11년 이자 비용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X 조선해양의 2011년, 12년의 이자 비용과 영업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산업은행들 채권단이 지금 이제 오늘인가요? 네, 5천억 원 가량을 STX 조선해양에 긴급 수혈해주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인데 아마 좀 결정이 긍정적으로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작년은 워낙 이제 조선 경기 안 좋아서 뭐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4천억이니까 적자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그 1년 전인 2011년에도 이미 STX 조선해양은 김지영 기자 그렇죠. 네, 지금 이자 비용이 1,322억 원인데 네. 영업이익이 1,049억 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영업에서 돈 벌면 이자 비용도 다 충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런 걸 보면은 미리 이 회사가 좀 재무적으로 안 좋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또 다른 표 한번 보겠습니다. 한라건설. 요새 한라건설이 또 4천억 원 가까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똑같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라건설 그죠? 네, 워낙 이제 작년에는 뭐 적자가 났고 근데 2011년에도 이미 네. 그죠? 김주영 기자가 잘할 텐데 422억 원을 벌어서 700억 원을 이자를 내야 한다니. 네. 그러니까 이미 재무서적이, 네. 뭐 계열사 주식도 많고 뭐 그런데 이렇게 영업 이익이 네, 이자 비용보다 훨씬 적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일단은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정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지양할 제외, 필요가 있다. 네, 약간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빌에 그 에너지가 막 그 기름을 부추기는 얘기는 기름을 불어넣는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 문제를 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김주영 기자가 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제 목소리보다는 네, 김주영 기자가 읽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의 문제. 상장사 중 자사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자사주 비율은 발행 주식 대비 자사주 비율이죠. 그렇죠. 자, 1위 문제가 맞추시면 일단 먼저 맞추시면 제 책 3권을 드리고요. 2등까지 맞춰주시는 분은 39,000원짜리 책을 드립니다. 와, 파격적이네요. 네, 파격적입니다. 2등까지 맞춰주시는 분은 3등까지 맞춰주시는 분은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네. 좋죠? 네.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3등까지 맞춰주시는 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퀴즈에 많이 좀 호응해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장난스럽게 방송을 하는 것도 같은데 너무 좀 심각한 얘기만 하면 역시 저까지 또 이게 스트레스를 더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가볍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여기 이 가운데서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더없이 중요하다. 더없이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정석 투자, 꼼꼼하게 실체를 따져가는 투자를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